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4월 한 달의 시작, 그리고 2분기의 시작, 그렇게 첫 문장이 오늘 하루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장도 쉬어갔는데 PC 지표가 발표되면서 사실 주말이 그리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을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파월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강경한 발언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고비를 잘 넘겼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받은 우리 시장 오늘 어땠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코스피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2750선을 계속 웃돌았었는데 2747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왔는데 그래도 코스피와 조금은 다른 점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개별 장세가 조금은 덜했다는 점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탄력이 좀 나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12선에 종가 형성했네요. 오늘 시장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좀 많이 사들이지 않았던 쪽에 매수세를 보였다는 게 큰 특징인데 매수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양 주체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쪽 네이버입니다. 특히나 또 기관이 못 갔던 쪽에 가장 관심을 갔던 쪽이 중국 소비 관련주인데 수급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대형주 랭크가 돼 있고 제조사 쪽에는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도 또 수급 거세게 들어온 부분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외국인은 LG생활건강 또 사들였네요. 그리고 역시나 또 소비주죠. 호텔신라까지 또 포함이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도 수급 상위 쪽에 포함됐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받아가는 중국 모멘텀인데 특히나 또 화장품 쪽은 실적 기대감까지 안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적 시즌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같이 전략 모멘텀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와 AI에 대한 관심 여전하다는 점 수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동진 세미캠 확인이 되고요. 또 오사트, 시그네틱스, 그리고 또 전력수요, 재룡전기도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우주항공과 방산 쪽에 계속해서 수급 들어온다는 점도 꾸준히 여러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택과 같은 이 위성 관련주가 하나시스템도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데 방산 관련주, 우주항공주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 위성 관련주 이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이 안에서 또 전후로 어떻게 수급 움직임이 있을지도 보셔야겠고 또 수급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부분은 어느 곳에 있을지도 보셔야 될 텐데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종목 전략, 가격 전략 세세하게 챙겨보시죠.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코스의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1분기 실적 기대감 쑥쑥 오르는 반도체, 지수 견인도 쭉쭉일까요? 입니다. 4분기 첫 시작인 오늘 삼성전자는 어느덧 8만 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마어마합니다. 20만 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00% 전후로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도 30% 이상 오름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DM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낸드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업황 전반적으로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도 훨씬 빠른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나온 반도체 수출 지표 보셨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117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그 금액만 해도 무려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흐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일단 오늘 가장 강한 시세를 받았던 쪽은 유로모피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인 들어온다, 화장품주 다시 노져볼까입니다. 오늘 중국 3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죠. 50을 드디어 넘어서면서 50.8을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덩달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한하는 중국인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34만 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무려 76%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역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쪽은 화장품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동안 방한 숫자가 굉장히 적어지면서 매출도 적어졌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 중국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서 2월 비중국 지역,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수출 호조를 보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36%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멘토님이 편입을 해주셨던 실리콘2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섹터 내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200개국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마가 따로 없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주 오늘 전반적으로 손잡고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드디어 노를 저어도 될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정리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박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편안하게 복장을 입고 와주셨어요. 네. 시장 분위기도 편안한가요? 제 마음이 편하죠.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섹터가 갈 거라고 저는 벌써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섹터들 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가는지 충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저는 알려드린 것 같아요. 4월의 첫 거래일, 올해 4월의 첫날이 너무너무 좋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PC 물가지수 지표 발표는 있었는데 미증시가 쉬어갔죠. 항생증시 역시 쉬어갔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빼고는 다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PC 지표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부합을 하면서 오히려 안도하는 랠리를 보였고, 또 오늘 7시 아침 7시에 이제 미국장이 열렸죠. 프리장이 열리면서 강하게 이제 급등세를 나타나는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증시 역시 9시에 PC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미증시의 프리장 상황을 보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행스럽게도 오랜만에 오늘 코스닥에 1000종목 넘는 종목들이 한 2개월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전반적으로 섹터가 돌긴 돌아요. 한동안은 반도체, 밸류업으로 돌았던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 위주의 상승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서 다소 아쉬운 점이 좀 많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중소형주에 기분 좋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1000종목 넘는 종목들의 상승이 아주 돋보인 하루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4월의 첫 거래일이고 이렇게 강보합으로 끝났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고요.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뭐였죠?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제가 드렸던 종목들 다 역대급 서프라이즈 종목들을 드렸고, 또 24년도 1분기 종목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역대급 실적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 오늘 이따가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구성하셨던 거 보시면 조금 이래서 이동호 멘토가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포트를 구성했구나 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자, 이제 1분기 지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들 위주의 좋은 종목도 찾으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매수세가 많았다라기보다는 매도 물량이 덜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히 공격적인 매수 물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월의 첫 거래일 어느 정도 눈치 보기 관망세 장세 아니었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눈빛에서 뭔가 다름이 느껴지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종목을 이야기할 때 네. 내가 이야기한 종목들 잘 갔다. 잘 갔죠? 아주 네. 잘 갔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자신감, 이유 있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종목 이야기 함께 더 전략적으로 풀어드릴 거니까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강펀치 키워드로 또 시장에 또 시원하게 펀치를 날려볼지 두 가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 쑥쑥 오르는 반도체 지수 견인도 쭉쭉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맞아요. 이제 또 실적 기대감이 엄청난 부분이죠. 네네. 사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있었는데 그렇죠. 네, 반도체 부분이요. 네네. 근데 디램부터 낸드까지 계속 업황은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기대감만 실리고는 뭔가 주가에 반영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숫자에 좀 찍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제 주가도 계속 반영이 되고 그렇죠. 1분기부터는 아예 그냥 드러날 걸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너무 많이 신고가 갱신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역시 지난주에 아주 좋은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8만전자를 드디어 돌파했고요. 오늘 음봉 마감을 했지만 82,000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2024년도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러한 상승 후에 조정은 옵니다. 그 조정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워낙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의 견인을 우리나라 같이 동반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신고가 갱신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 거기에 최근 8만전자를 회복한 삼성전자가 이제 9만전자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좋은 컨센서스도 나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소부장 또 대장격으로 가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것인가? 그건 당분간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왔을 때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을 다시 한번 주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더 신고가를 경신할 때는 지켜봐야 된다는 점은 왜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왜 지켜보냐면 반도체 AI 섹터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밸류업이 한동안 반도체를 좀 가렸다가 다시 반도체가 가죠.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건설, 화장품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는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는 매수세가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그럼 수급이 상황이에요. 나눠지니까. 그렇죠. 수급은 어차피 기관 투자자들 오늘 특히나 기관 쪽에서도 금투 쪽에서만 매수세를 보였을 뿐 딱히 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수급을 봐야 하는데 수급의 변황이 편중된 모습을 보였을 때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밸류업으로 갔다가 또 기타 별다른 섹터의 움직임이 안 보일 때는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디가 고점일까 불안하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 안에서 단기적인 급등은 1분기에 충분히 왔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섹터를 조금 포트를 약간 좀 광범위하게 바꾸시지 않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좀 넓게 포트를 가져갈 필요 있겠다는 또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강펀치 키워드를 주셨거든요. 네, 그 이유 역시 네. 오늘 이러한 이슈를 한번 팩트를 체크하고 가보자면 일단은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저는 1분기 전에도 24
24년도 하반기 실적 역대급 기록할 것이고 그거에 이어서 앞으로 수주 물량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재고 물량 부족으로 인한 당연히 동반 상승 영업이익 증대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시 훈풍을 일으키면서 삼성전자 8만 전자에 돌파 안착했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 수출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했다라는 건 이 3%가 엄청난 수치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액이 21개월만 무려 2년 가까이 적자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4년 1분기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흑자 전환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이전까지 이제 IT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실적 기대감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의 힌트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이걸 좀 짚어보고 싶은데, 유리기판이 오늘 또 뜨겁게 움직였던 걸 보면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유리기판이. 그렇죠. 네네. 그러면 또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움직이는 쪽을 좀 더 기대해봐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피롭틱스 시세나 아니면 삼성전기 수급 들어온 부분에 맞춰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피롭틱스를 한번 차트를 볼까요, 그럼? 네. 피롭틱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앞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벌써 부담스럽나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 직전 고점 돌파됐으면 한 번의 슈팅 파동은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는데 지금 22,000원이 무너지면 안 돼요. 22,000원이 무너지면 안 되고, 오늘의 갭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수익 본 많은 차트들 여러 개를 보여드릴 건데 한 번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타점을 여러분들 혼자서 잡으시면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기, SKC 제가 지난번에도 유리기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기가 대장격이라는 언급을 해드렸듯이 추가적으로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전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안전하게 삼성전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기가 15만 7천 원이 돌파된다면 오히려 16만 5천 원 최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역시 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역시 또 차트 시세를 잡아주셨어요. 피롭틱스와 삼성전기.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 수급도 들어오고 시세도 다시 포착이 됐는데, 관련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또 화면 하단 보시면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그 관련 방법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펀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중국인 들어온다, 화장품주 다시 노져볼까? 라고 잡아주셨네요. 두 번째는 화장품주 관련해서인데, 사실 중국발 모멘텀은 오랜만이에요. 네. 중국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로 화장품을 보는 게요. 그렇죠. 중국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저는 원래는 화장품은 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었죠, 쭉. 그리고 중국 소부장, 중국 기업들, 중국의 업황 회복 한동안 말씀 안 드렸어요. 네.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안 드렸고, 오랜만에 오늘 들어온 거라 이게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왜 우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화장품 그렇게 갖고 왔을 때 실리콘2는 당연히 갈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전에 CNC 인터내셔널을 제가 얼마나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고 가지고 왔습니까? 그만큼 수익 실현을 해드렸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드렸던 거고, 오늘은 중국 업황 회복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중국 경기 부양책을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양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원금 방향, 정부 지원책에 대해 엄청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올해 양회에서 얘기를 했죠. 작년과 동일하게 5% 성장
성장률을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은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 갑자기 역대급으로 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었다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판매량이 늘었다라던가 미용기계 수출액이 증가했다라던가 이런 얘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중국 소부장에서 먼저 나와야 될 거는 만약에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날아가야 되고요. 아니면 롯데관광개발 같이 아니면 뭐 여행 아니면 그 항공 이런 주들이 좀 날아가야 되는데 이 화장품이 얘기가 나오고 오늘 화장품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플러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더 같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실적보다 더 강한 모멘텀은 없다는 게 또 화장품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맞아요. 저도 봤을 때 아까 이 화면에 사진 나왔잖아요. 이 중국 관광객들 봤을 때 이게 면세점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면세 쪽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호텔 네네. 신라도 오늘 수급 들어온 부분이나 아니면 뭐 글로벌 텍스프리 그렇죠. 쪽이나 네네. 여기 또 헤드라인을 봐도 중국 관광객 다시 온다. 제주도 바글바글 이 부분도 보면 항공 쪽에 혹은 면세 쪽에 네. 그쪽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점에 있는 매수 기회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게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한번 뛰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 점점 흘러내리는 주가의 흐름을 최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냐. 1분기 지난해 연말에 굉장히 좋았던 항공주들의 실적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을 때 그럼 하늘길에 대해 투자하는 게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화장품 섹터를 강하게 밀고는 있으나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유망 섹터는 오히려 항공주 쪽으로. 왜냐하면 실적이 나올 거니까요. 전 좀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중국 소비로 봤을 때는 실적과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항공주로 연결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전략적인 부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럼 중국을 배제하고 왜 우리 실리콘2로도 실적 많이 수익 실현 많이 했죠. 네. 실적이 아니라 수익 실현 많이 네네. 수익 정말 많이 담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실리콘2가 역시나 실적 키워드를 안고서 정말 많이 또 시세를 가져갔는데 네네. 중국발보다는 미국발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유럽과 북미, 베트남까지 봐야 된다. 네. 중국 하나만 봐봤자 그렇게 실적 역대급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는 실적 부분은 중국보단 네네. 미국, 유럽, 뭐 일본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챙기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 쪽이 더 맞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섹터는 피부 미용 쪽이었죠. 그러면서 원택이라는 종목이 아쉽게 손절은 됐는데 오늘 제가 목표했던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그 중국보다는 오히려 북미발 매출이 더 좋고 기대감이 더 높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오늘 이런 제가 PPT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고 지난해 뭐 100% 넘는 증가량을 보였으며 뭐 이런 좋은 기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12,000원 상향 조정을 하고 목표가 터치한 후에 오늘 13,000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1분기에 실리콘2 실적 분명히 좋게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여기서의 추가적으로 더 상향을 할 것인가? 저는 상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나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뭐 한국콜마, 뭐 아모레퍼시픽 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았거든요. 그럼 그 수급이 또 돌아갈까봐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실리콘2를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은 드리겠지만 화장품 섹터의 상승이 지속될 수는 있으나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분명히 됐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차익 실현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또 이 종목 전략 너무나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또 멘토님께서 어떤 종목 전략 세워주실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챙겨봤는데요.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화장품주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또 공통적으로 교집합을 찾아본다면 결국 실적입니다. 또 오늘 수출 데이터도 참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가격에 대한 시각으로도 물론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시장에 대한 흐름도 같이 챙겨가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반도체는 더더욱 그렇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전후로 또 전략을 어떻게 챙겨가야 되느냐 궁금하시다면 또 함께 저희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흐름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멘토님과 함께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고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또 멘토님과 함께 시장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참여를 해주셨던 이주호 멘토님이십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동진세미캠과 3일제약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다 오늘 편입 잘 됐고요. 그 중에서도 동진세미캠,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죠. 강세 이어가면서 하루 만에 수익률 든든히 채워줬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19만 500원을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표가인 19만 원 터치 당연히 했고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최근에 편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줬네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식팀이신데요. 이렇게 한국 BNC가 6일간의 조정을 끝으로 하고 오늘 드디어 바닥 잡고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수익률 오늘 더 키워주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까지는 편입 불발이다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일에 주주총회가 있었죠. 그 이후로 기업가치 재평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7% 가까이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가 아직은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의 1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더라고요. 이 기세라면 빨간불 전환 충분해 보인다라고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단식으로 너무나도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38,000원이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실리콘2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오늘 종가 12,900원 형성하면서 2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수익 구간 전환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수익률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전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까지 모두 다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빈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률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종목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4월의 첫 시작이자 한 분기의 첫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쌈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쌈장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위 자리를 탈환한 뒤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수익률 역시 70% 가까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지난 거래일에 4위에서 2위 자리 안착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익률 쭉 키우면서 이제는 1위 자리 넘보고 있습니다. 1등은 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3위에는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지난 거래일보다 수익률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수익률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또 이제 포트폴리오 속에 담긴 종목부터 또 풀어봐야 하는데, 멘토님. 네. 이동훈이 됐어요. 이동훈. 그러니까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비록 아마 5위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5동훈이었다가 네, 5동훈에서 4동훈, 네. 3동훈, 2동훈이 됐네요. 정말 계단식 네네네.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달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급등하는 종목들을 단기간에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안전하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걸로 포트를 구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보니 이렇게 다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는. 진짜. 지난주에 그 등수에 집착하지 않는다 순위에 네네네. 않는 분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안 되겠다, 집착을 좀 해야겠다. 네, 집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마자 2위로 올라오신 거 보니까 또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새삼. 그래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종목들이 또 잘 가줘서 다행이었고요. 또 거기 신규 편입한 종목들도 기분 좋게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았죠. 오히려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3월 한 달은 거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또 어떻게 가격 전략 잡아주셨는지 또 추후 전략은 어떻게 주실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빛나는 종목부터 보죠. 실리콘2부터 볼 건데 네네. 또 아까 화장품주 이야기하면서도 실적 기대감 안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실리콘2는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7일에 또 편입해 주셨고 9,280원일 거예요. 9,280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12,000원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12,000원이 됐고요. 그 12,000원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00원이 돌파될 거라는 거는 이렇게 빨리 돌파될 거라는 건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횡보를 하고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슈가 터지면서 그 다음에 슈팅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종목 실리콘2 같은 종목은요 15에서 20%를 목표로 가지고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얻은 부분이라 지금 13,200원 고점 이후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 수급을 조금 말아 올리면서 지수를 좀 상승 견인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12,900원 거의 13,000원까지 끌어올리고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12,000원 30%의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왜? 이 종목을 왜 추가적으로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왜 더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제가 원했던 만큼의 수익이면 뒤돌아보지 말고 보내자라는 것도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 투자하심에 충분히 한번 느껴보셔라. 자, 분명히 이게 14,000원이 가고 15,000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아까운데 좀 우상향하고 냅두지 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빠르게 잘 해준 부분이 이 효자 종목으로 저를 2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12,000원 30% 수익률로 마무리를 좀 짓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목표했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또 1등 공신의 종목입니다. 실리콘2. 또 그만큼 실적 기대감까지 안겨줬던 또 일가견이 있죠. 이런 종목을 또 봐주신 실리콘2를 39% 넘는 수익으로 또 이렇게 실현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 주셨거든요. 또 이 이후에는 어떤 종목 담아주실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 볼까요? 그 다음으로 수익이 많은 종목. 네네. 이 종목도 강한 상승 이후에 좀 빠진 게 아쉽다. 그렇죠. 그렇지만 더 강력한 상승 분명히 나올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나왔어요.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요날 보시면 요 하루 만에 수익 실현 안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여기 돌파하면 슈팅 나온다. 그리고 슈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슈팅이 나와버렸죠. 근데 이 슈팅이 문제가 아니라 36,000원을 목표가로 해놓고 충분히 터치를 하고
이런 좋은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는데 저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왜 상향 조정을 하느냐? 자, 제가 1월 달에도 저 바닥 구간 저점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안겨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 수익을 안겨드렸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슈팅 파동 나왔고 저점으로 깨면서 제가 뭐 지켜요? 61선 건강한 지지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번 슈팅 파동이 나오면서 36,000원 돌파했고요. 오늘 종가 38,000원. 근데 여기서 왜 마무리 안 짓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또 줄입니다. 이렇게 줄였을 때 지금의 슈팅 파동은 4250원이라는 최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왜? 저는 현대로템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작년 초반부터 거의 1년 동안 떠들었을 거예요. 현대로템 봐야 된다. 현대로템 저점에 잡으셔야 된다. 현대로템만큼 좋은 실적, 좋은 수주 물량 갖고 있는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 없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자, 38,000원.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직전 고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웃긴 게 저 4250원을 뚫으면 슈팅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저기가 아마 저항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감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를 한 번 더 상향 조정하자면 4만 원까지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직전 고점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하셨는데 네네. 목표가는 4만 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하게 가야죠. 욕심 안 부립니다. 욕심 부려서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다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신은 여기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건데 네. 제 방송을 보시고 더 욕심을 고점을 잡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라리 4만 원 돌파됐을 때는 저는 안전하게 4만 원으로 끝낼 거고 그 궁금한 부분은 노란 톡방 안에서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또 상향해 주셨습니다. 4만 원 선 가격 전략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떻게 계속해서 전략 챙겨갈 수 있는지는 저희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 또 장중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안내되니까요.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죠. ISC가 그 다음으로 수익을 많이 담고 있네요. ISC 네네네. 볼까요? 제가 타이밍을 정말 잘 잡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ISC 예요. 보면 같은 계열의 좀 네네.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강한 슈팅 이후에는 단기 차익이 굉장히 갑작스레 나오고요. 또 한 번에 급등을 하면은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요. 네. 그래서 이 윗꼬리 달 수 있을 때 한 번 줄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잡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잘 잡아드렸죠. 이 잘 잡아드렸다는 게 뭐냐면 3월 28일에 윗꼬리를 보고서 느꼈어요. 아, 나는 그냥 이게 98,000원의 목표가를 너무너무 잘 잡았다. 너무너무 잘 잡았다. 10만 원, 11만 원 잡아드릴 수 있었는데 이 98,000원이라는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ISC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제가 19% 상승을 잡아드리기는 했지만 이 9% 가까운 수익률도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보통 5에서 7% 이게 운 좋으면 수익 실현하면서 9% 수익 먹는 거고 만약에 이 수익 실현을 못하면 이거 빠르게 손절 처리 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타이밍이 지금인가? 라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렸던 이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ISC는 98,000원으로 딱 수익 실현한 걸로 포토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ISC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으로 오늘부터 또 전략은 마무리되는 걸로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포트 제외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리콘2는 2차 목표가까지 수익 실현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ISC는 목표가 달성하면서 전략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또 빈자리가 꽤 생겼는데 어떤 종목 채워주실지 궁금하네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i3 시스템도 볼게요. 목표가 달성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어떤 전략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목표가 상향을 할 건데 이 목표가 상향을 하기 전에 유한양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유한양행 차트를 왜 봐야 되냐면 유한양행이 차트를 줄여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횡보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죠. 이런 시간들을 보고 나서 오늘도 윗꼬리를 달긴 했으나 이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먼저 왜 보여드리냐면 이러고 나서 i3 시스템 차트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 윗꼬리를 달고는 있어요. 윗꼬리는 달고 있는데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횡보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점에 이 라인, 이 손절 라인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유한양행처럼 이런 슈팅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차트상의 흐름, 이동평균선의 매매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구성에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보시면 파란불이 없어요. 손절하면 빠르게 약손절로 손절하고 수익 나면 한 번에 대한 슈팅 파동 딱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왔을 때 그 수익률 잡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52,000원까지 한번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평선을 통해서 기준 잡아주셨는데요. 유한양행과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비교로 차트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i3 시스템 52,000원으로 목표가 주셨죠? 네네. 좋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기대감 더 얹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하나 더 보죠.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전략을 정말 세워가기가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종목별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더 중요한 요즘인 것 같아서 네네. IMT 보겠습니다. 네, IMT는 또 어떻게 이게 아픈 손가락이었다가요. 지금은 아픈 손가락이 아니죠. 왜냐하면 손절을 안 하고 계속 가져가요. 이게 한 2, 3% 수익권일 거예요. 2, 3% 수익권일 텐데 제가 이 IMT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드리느냐, 이 자리만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초록색 61선을 지켜내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3%에서 6%씩 왔다 갔다는 해요.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목표가를 아직 터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2, 3% 수익 구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 타이밍에 저는 한 번 더 지금 이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향을 야금야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 61선 지지라인 딱 잡고 그리고 이 노란 동그라미를 지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21선만 지켜낸다면 21,550원 구간이 아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 저는 최근에 이 고점이 있었어요. 여기 윗꼬리를 좀 달긴 달았는데 24,400원 빨리 돌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걸림돌이었죠. 이날 3월 22일 금요일에 이날 음봉을 좀 안 때려 맞았어야 돼. 이날 좀 안 맞았어야 되는데 이날의 고가가 22,750원이에요. 22,750원만 돌파된다면 한번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61선 지지 라인과 또 21선으로 잡아주신 전략도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전략들 잡아주셨는데 구성만 봐도 얼마나 신중하게 종목을 또 선별해 주시고 전략까지 잡아주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보시면 또 합산 수익률이 61%가 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서 2위까지 올라오셨을 만큼 이 종목들이 그냥 단기간에 급등한 것들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온 수익들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질적인 수익을 포트폴리오 속에 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려면 생방송 챙겨보시면 되고요. 장중 전략은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안내되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또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편입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리된 종목도 2가지나 있어서 빈자리가 좀 꽤 있어요, 멘토님. 네네.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소부장이 좀 잘 갔고 그래서 소부장을 여러 종목을 좀 찾다가 아까 제가 이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포트를 그냥 막 채우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복수열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도 상한가 종목 잡아보고 싶다. 그렇죠. 하고 이제 가슴으로 울부짖었던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피부 미용 하시면 지난주에 제가 뭐 갖고 왔는지 아시죠? 그래서 나도 한번 따상을 먹겠다. 네. 나도 한번 상한가 기록해 보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 빠르게 또 급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 안전하게 손절 라인 잡고 가겠다 했는데 너무 짧게 잡아드린 겁니다. 제가 그거를. 세상의 중심에서 종목을 외쳐주시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원택입니다. 원택. 자, 원택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실적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전년 대비 45% 증가, 영업이익 72% 상승,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창사 이후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자, 2020년 300억의 매출을 달성 이후에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용기기 올리지오가 이 리프팅 목적으로 하는 의료장비 마취 없이 통증은 최소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 동향을 좀 봤을 때 자, 3월 27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한번 수급을 보세요. 제가 22일에 기관 수급이 붙었고 외국인이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3거래일간 최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자, 2020년부터 23년도까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게 보이실 건데 우측의 성장성 지표를 보시면 순이익 증가율이 22년 12월 이후에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 안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자,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매출액, 영업이익, 거기에 당기 순이익까지 무려 당기 순이익은 189%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안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원택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이 9,450원이었어요. 9,450원이 손절 라인이었는데 이 9,450원이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가기를 바라면서 안 무서우세요?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무섭지가 않은 게 네. 오늘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650원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솔직히 아까 이거 보면서 땅을 치고 좀 후회를 했거든요. 차라리 한 9,000원대까지 손절 라인 좀 잡아놓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121선이 딱 지지하고 있는데 왜 121선까지 손절 라인을 여러분들께 드리질 못했나 라는 한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9,110원이에요. 자, 9,450원에 한번 손절을 잡고 3.8%인가 손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 나오면서 우리가 바라던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왜 다시 한번 추가 편입하려고 하느냐. 자, 1410원 종가인데 저는 내일 혹여라도 이게 10,000원이라는 기회를 준다면 10,000원에 들어갑니다. 10,000원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지난번 복수 다시 한번 9,450원을 다시 한번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1,500원. 자, 오늘 1,650원 이후에 여러분 내일 바로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10,000원 찍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몇 거래일 동안 다시 한번 10,000원이라는 지점에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제공을 해준다면 10,000원에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수익 실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혹시 도달이 안 된다면 네네. 다음 주에 또 가져오실 건가요? 다음 주 그래도 이번 주 리벤지 매치로 또 가져오실 건가요? 리벤지로 하기엔 홀딩 종목은 있겠죠. 여러분들 10,000원 되면 한번 하세요. 포트에는 뺄게요. 포트에 네. 뺄게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종목들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런 종목들로 또 가지고 와 봐야겠죠. 이성을 네. 찾고 네, 그럼요. 실적 시즌에 맞춰서 또 종목을 가지고 오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내일은 또 매수가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오늘 신규 편입 종목 원택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 10,000원이고요. 목표 라인은 11,500원, 손절 라인 9,450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또 미용기기 관련해서 요즘 계속 잘 가고 있는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지속적으로 유입되고요. 펀더멘털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인 만큼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봤던 강펀치 키워드 반도체와 화장품 봤는데요. 이 안에서도 힌트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멘토님이 잡아주셨던 포트폴리오 속 종목이 그러하죠. 실리콘2 또 대표 종목으로서 수익도 정말 많이 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주신 종목이 또 화장품주, 미용기기와도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만한 수익 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 주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